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의 처지가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현재 내다볼 적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재명은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비친 얼굴, 이 속에 이미 살아있는 느낌이 생기가 없고, 또 근간에 이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사람이 화장을 잘 안 하는데 분칠을 하고 나와요. 이거는 얼마나 얼굴이 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은 이미 끝이 났고, 끝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까 하는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끝났느냐 이거는 관심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끝날까 하는데 관심이 더 높다 이겁니다. 지금 공산자파들은 여론조사를 들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몇 프로라는 가짜 여론조사를 들이대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를 보고도 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가짜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선거가 있었잖아요. 전국에서. 전라도에 터밭을 가진 2군데, 부산 한 군데, 강화도 한 군데, 서울을 중심지를 놓고 했는데, 서울에서도 한 6% 차이밖에 나지 않는 45%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19%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는 높은데 윤석열 개인의 지지도는 10%밖에 안 된다는 이런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의 지지도가 어떻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득표율에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해도 그런 정도의 그 격차라 그러면은 이미 총선 그 지지율을 그 바운다리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30, 한 2, 3%. 그게 이제 선거가 되면은 결집을 해가지고 40 몇 프로를 가지고 양 진영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 뉴스를 국민들이 속지를 안 해요. 근데 도리어 국민들은 이재명이는 끝이 났는데, 민주당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끝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압도적이고 윤석열이가 10%의 지지율인데 어떻게 11월 2일 날 있었던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군중 집회에서 어떤 그런 결과를 내느냐 이겁니다. 그거와 여론조사와 어떤 의미든지 그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론조사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론조사와하고 정반대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다 이겁니다. 아니, 언론에서 주장하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10%인데 왜 그 탄핵을 80%가 지지한다고 그 선동하는 그 민주당의 집회에 고작 10,000여 명밖에 오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가 낫다고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지금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윤석열이가 이긴다는 데에 북두시민혁명군은 오원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은
이 지금 정치권에 접어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 주변을 전부 다 갈아 넣어가지고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원한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밤에 잠을 잘 적에 죽은 귀신들이 이재명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속담에 한국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자신의 눈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에 대해서 있었던 과거를 공산 좌파들은 모릅니까? 앞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속담은 여인의 한은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 해요. 이재명이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얼마나 한을 쌓았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나경원과 붙어서 승리를 했던 이수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전라북도 혹은 충청도와의 경계에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철한 그 투쟁 정신으로 삶의 현장에서 투쟁을 해서 결국 자기 힘으로 판사의 입지를 이루어서 그 가난의 성취를 온 국민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가난에서 구해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서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르니까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니까 그래 그 사법부 판사로서의 어떤 나라에 공헌하는 것보다 법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4년 만에 온갖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당원들이 요구를 하는 지역구 위원장은 이수진밖에 없다고 했던가? 아니면은 그 무슨 지구당 위원장 그 평가에서 나 제일 꼴찌였다고 했다든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온 국민이 듣는 언론에다 짓거리는 바람에 이수진은 너무너무 망신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낙연은 주변을 갈아였듯이 이수진을 갈아 넣어버리고 자기의 방탄에 이용할 경찰 출신 유삼영이를 공천한 거예요. 그런 구실을 대가지고 컷오프를 시키고 유삼영을 공천한 겁니다. 경찰 출신. 그러자 이 분통에 빠진 그 인생을 바꾼 그런 선택에 4년간 써먹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재명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느냐? 내가 그 이재명의 공범의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은 최소한 무기징역이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저주와 함께 결국 이재명이 내가 끝에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겠다는 투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영화배우 김부선이 때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이재명을 저주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공짜로 다 공짜로 하고 내가 그래도 배운데 이렇게 모욕당하지는 않았다.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저는 인간도 아니다. 악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사법고시 동기들을 통해서 마약으로 잡아였는다고 하고
이렇게 비참한 취급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지금도 나와서 눈물 흘리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인의 한이 벌써 이수진 그 판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4년간 써먹고 껌뱉듯이 뱉어버리고 김부선 그 영화배우라고 자부심이 있는 여자를 공짜로 갖고 놀다가 달라드니까 너 검사한테 내 동기 검사 불러가 너 당장 잡아 였는다는 이런 모욕을 했다는 거.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한을 퍼붓고 있어요. 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두 사람뿐입니까? 형수 너 엄마 너에다가 칼로 수시가 째뿐다고 하고 그 조카 이재명 마누라 전화하는데 이 쌍년이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이런 그 원한을 그 형수 친족은 형수조차 대통령 후보에 나왔지만은 저 사람만큼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일반인이 대통령 후보쯤 되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러냐 이겁니다. 여인의 저주만 죽으라고 퍼붓는 일반인으로서는 듣지 못할 저주를 듣고 있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했던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자부하면서 이재명이를 도왔는데 이재명이 그 사람은 측근이 아니다. 적어도 김용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 할 수 있지. 이런 모욕을 그 언론에다 바로 대놓고 해버려가지고 유동규 나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구나. 이 사람 때문에 감옥을 살고 정가를 하고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이런 인식으로 이재명은 반드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재명 재판 대장동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맹렬하게 이재명을 저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한은 더 많지만 세 사람만 하기로 하고 남자들의 한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한다. 어떻게 해야지 척분이 그렇게 합니까? 이제껏 나도 살 만큼 살아봤는데 이재명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주변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유동규의 부하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발인날 장례가 나가는 날 이재명이는 그 산타복장을 입고서는 그 국민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재명의 모습에 그 유족들이 붕괴를 해가지고 그 미망인과 유족들이 국민의힘당으로 찾아가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고 부정부패는 이렇게 된다고 기자회견을 할 만큼이나 원한을 깊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등을 한번 쓸어주면 끝날 일을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깊은 원한을 갖게 만드는 이재명의 재주도 보통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인데 죽었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망했어서 측근이 죽었다니까.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명복은 빌어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 투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고 저 악마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의 죽음에는 그 나름대로 그 명복을 비는데 명복은 빌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투냐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싱글싱글 웃고 다니면서 국민의 지도자는 행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입니까? 이병철
변호사 대납 의혹 제기자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했다니까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신을 탈취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부검을 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이 국민들은 그 자작 테러극이 왜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왔느냐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자기 편의 의사들로 인해서 테러를 자작을 하려는 시나리오, 자작극을 아주 심한 테러를 당한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해서 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상처가 부산대학병원에서 봐버렸기 때문에 아주 큰 테러를 당했다라는 이런 그 자작극이 실패로 끝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병철이라 하는 변호사 대납 의혹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재명 측에서 혐의를 받으니까 강제로 그 시신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 부검을 강제 부검을 한 거예요. 아, 이 악마가 보통 악마가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김현욱 씨, 배소현의 그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배소현이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 공무원인 척 하면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김혜경의 몸종이잖아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김현욱 씨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망의 그 원인은 타살인가 자살인가 혹은 그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지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왜? 유족들이 그 필요 없다 자살이다 하고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근데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김현욱 씨와 내연남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이재명의 주변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없어요. 결혼한 여자가 왜 자기 엄마 집에 내연남을 두고 같이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래 남편은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명천지에 정치 지도자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훈수하고 있어요. 이 개탄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전형수 씨,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비리에 의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정치를 이제 그만두라는 유언서를 써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 주변 사람, 당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죽게 하지 말라. 이런 유서를 써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 유족들이 이재명이 조문으로 왔는데 조문 거부를 했어요. 성의가 없이 한다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비서실장으로서 낮과 밤을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거부하는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이 추종할 사람들이에요. 공산자파들이 추종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는 저런 사람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법치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김정곤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어떠한 보도본부장 정도 하시는 사람인데 김만배와 돈을 거래를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기사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막 이재명 주면은 지금 이제 밝혀진 것만 그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건의위원회 과장 헬기 수송에 대한 정체가 밝혀질 것 같으니까. 왜? 헬기 특혜가 올 이유가 없는데 그 온 이유가 자기 당파와 손발을 맞춘 입을 맞춘 그 진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헬기를 띄웠다 하는 의심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수사를 하고 밝혀야 되니까 차마 말을 못하니까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제기를 했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진유천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경선을 할 적에 이낙연을 공격하는 그 대표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재명에게 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트럭 운전수 출신이었는데 고려시대 경대 성인이 이어민과 같이 조금 무식하지만 완력이 있고 완력이 있고 충성심이 강하니까 트럭 운전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임원으로 발탁된 거예요. 그 연인이나 고려시대 무신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진유천이 이낙연과 경선할 적에 엄청나게 SNS로 싸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불거지니까 동해안 낚시를 가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어떤 급류 조그마한 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사고사 익사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신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살했다고. 지금 여기 밝혀진 것만 해도 얼마예요? 여자들까지 합쳐가지고 건 20명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그 원한을 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자살한 사람 9명, 자살한 사람 지금 밝혀진 것만 이재명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만 9명이에요. 그 9명의 미망인들, 과부가 된 미망인들의 그 여인들도 얼마나 이재명에게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주변은 사시사철 서리가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나가고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공산 좌파의 기준으로 말하면 최소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해서 김부 선거의 불륜 사건 혹은 이수진의 컷오프 되는 과정, 이런 것만 해도 이미 추리소설이라든가 영화 소재로서 충분합니다. 자살 사건 이 모든 미스테리 이 자체가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미스테리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다, 아니면 보도를 방해했다, 혹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작 뉴스를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의 몰락 이후에는 그 주변을 공범으로 체포해가지고 특검을 실시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걸 이대로 이재명의 처벌만이 아니라 그 주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를 할 것이 있다면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이재명이고,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악마보다도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진영을 이익을 위해서 그 악마를 두둔하는 것은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습니까? 한국 국민은 정의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되고 이재명을 조력한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을 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반도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반도라는 것은 해양 세력이 올라올 때는 해양 세력의 편을 드는 거예요. 또 북방 대륙 세력이 내려오면 대륙 세력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바뀔 때마다 굉장히 보복을 합니다. 왜? 대세가 바뀌니까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세에 따른 것이 자기 자발적이 아니고, 그 대세를 잡았던, 예를 들어서 대륙 세력이 내려올 때 대륙 세력의 어떠한 강제 혹은 폭력에 의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라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 바뀐 대세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낮에는 국군들이 국군패를 드는 사람들이 그 마을 같은 마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히 아는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고 밤이 되면 밤에 또 내가 얼마나 그 낮 동안에 그 숨어서 그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고 보면은 조금 낮에는 어떻습니까? 대세를 따르니까 국군을 편을 들었는데 그거를 숨기려 하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그걸 죽이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게 한국의 그 어떤 대륙적인 그런 포부라든가 이런 게 없고 시시때때로 기회주의적으로 변하는 그런 반도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몰락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그런 기질로 공산자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며칠 전에 11월 2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대회가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그냥 조금 이게 아니고 기대에 뭐 한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내면서 공산자파들이 여론조사하고 뭐고 모든 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설마 이럴 정도인가 국민들의 등을 돌리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국민들에게 발표는 그렇게 하지만은 재보궐선거 결과가 여론조사하고 다른 실질적인 물밑 흐름을 그 정치권 주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규탄대회를 통해 보니까 이거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죽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40일 전에 얘기 난 것처럼 이재명은 이미 죽었다 하는 게 공산자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세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한국의 반도적인 기질에 의해서 확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 공산자파에 가담했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급하게 돌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았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이 다를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공산자파들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더 진실되고 훌륭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점을 배우면서 공산자파들의 몰락이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듯이 이재명이가 몰락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 이재명이가 어떻게 처신하고 마지막에 악마성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 모두 지켜보면서 이재명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밝혀둡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몰락했다. 쉽게 말하면 가족 간 집단 자살을 기획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재명은 악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북두시민혁명군을 비롯한 국민들이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악마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보통 사람은 이불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당당히 국민의 지도자 연하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어요. 오늘은 이재명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어떻게 몰락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